반미와 세계 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둥지의 세계의 눈 8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실 7화에 이어서 8화, 다음 주가 설날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2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을 잘 보내셨나요? 그럼요. 이거 설날 때 뭐 하셨나요? 떡국 먹고 책 보고 영화 보고. 아, 조금 먹고 책 보고 영화 보셨어요? 네. 무슨 영화 보셨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설 특집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설 특집도 돌려라 지금부터 변함없이 하나, 둘, 셋. 제발 좋은 것이 나와라.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케냐가 나왔습니다. 케냐. 케냐. 뭐 케냐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예. 탄자니아, 우간다 여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남수단과. 케냐는 좀 어떤 나라입니까? 케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파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느 모 놀이동산을 가면은 네. 이 사파리차 타고 하는데 네. 그 대표적인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아, 케냐가. 예, 사자도 살고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기후 지역이고요. 네. 또 그 유명한 킬리만자로 산이 있습니다. 킬리만자의 표범. 예, 맞아요. 그 조용필 씨 노래도 나오는데. 네. 이, 나레이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네. 다음에 어쨌든 케냐가 또 약간 흥미로운 것이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고향이에요. 아, 그럼 케냐에서 왔어요?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만 출마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네. 태어나긴 하와이에서 태어났는데 오바마 씨의 아버지가 케냐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아, 유학을 갔다가 예. 결혼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아일랜드 쪽에서 건너온 백인 이민자인 오바마의 엄마를 만나서 결혼하고 다시 케냐로 돌아왔어요. 어린 오바마 두 분. 아, 오바마는 미국에 살고 예. 이혼을 했나? 이혼했어요. 아, 이혼하고 예. 아버지는 케냐 가버리고 예. 오바마의 고향인 케냐는 좀 또 얘기해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랜 전통 부족이 남아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바마도 어쨌든 조상이 땅이다 보니까 방문을 했어요. 자기 임기가 남아있을 때 방문을 해가지고 자신 아버지가 속해 있는 전통 부족을 좀 돌아보면서 할아버지뻘 되는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하는 장면이 좀 인상적으로 와 닿았었습니다. 좀만 더 얘기를 하면은 흔히 미국에 거주하는 흑인이라고 하면은 노예무역으로 불행하게 건너간 그런 분들이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근데 오바마의 조상은 노예가 아니에요. 거기서 꽤 잘 사는 케냐에서도 꽤 잘 사는 부족의 어떤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지고 결혼도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고, 그래서 진짜 엄밀히 따지자면 외모만 보면 흑인인데 오바마가 백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고 또 흑인 노예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래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도 또 거기에 있지 않나 해서 찾아본 사람도 있죠. 뭐 일반적인 이제 흑인 그리고 뭐 노예 뭐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출신인 것 같으네요. 이번 주 주제는 뭐 설날 후에 이제 공개되는 영상이긴 합니다만 설 특집으로 준비됐다고 들었는데 예.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기본은 명절맞이 설맞이 AS 시간이고요. 애프터 서비스. 예. 그동안 저희가 다뤘던 영국, 미국, 뭐 한반도 주변국 등등 얘기를 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어떤 나라들이 있었죠?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베네수엘라 등등이죠. 많은 나라들을 했었네요.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 이게 일주일에 공개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있을지 약간 헷갈리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본 걸로는 베네수엘라 얘기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 저번 방송의 요지를 한 1분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방송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자주 독립을 했어요. 네. 했는데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많이 있던 석유도 뭐 미국하고 국제자본하고 베네수엘라의 기득권이 서민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강탈해 가는 그런 체제가 계속되다가 199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우고 차베스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군인 출신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사회주의 개혁이라는 미션 볼리바르라는 제도 아래 쿠바의 위로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많은 빈민들을 도와주고 생필품의 생산을 많이 석유를 국영기업으로 전환해가지고 그 재원을 다 민중 지원위에 돌려가지고 꽤 풍족한 삶을 살게 됐고요. 기본은 근데 그 이후에 금방 죽었습니다. 차베스의 기치가 반미와 중남미의 자주적 연맹 그런 거였는데 후계자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제재나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하기로는 최근 상황으로 마두로 대통령이
아도 이제 보수 세력이 뭐라고 하니까 적이 대선하자 해가지고 한 8% 당선이 또 됐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막 나서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되게 이상한데 언론에서 중점 보도가 되고 있는 건 베네수엘라에 두 대통령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 베네수엘라에는 당선된 마두로 대통령이 있고 미국하고 유럽가에서 임시 대통령이라고 내세우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대통령 2명으로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도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이제 강경하게 개입하겠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은 그 베네수엘라 그 인근에 좀 배치를 시켜가지고 위협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영국도 여기에 동참을 했거든요. 미국하고 가까운 국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달러를 많이 안 썼어요. 왜냐, 반미를 들고 있는데 달러는 막힐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로. 그래서 그 세계 여기저기에 뿌리를 놨었는데 영국 은행에도 넣어놨어요. 근데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외교부의 관리? 외교부 장관이었을 거야. 그 장관을 파견한 거예요. 영국에 있는 금 찾아와라. 1조 2천억 원치 된다고 해요. 근데 영국에서 원으로? 예, 한국 돈도. 근데 영국에서 그 반대합니다. 아니 그 지네들이 왜 반대? 자기 거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 후안 과이도 국회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이 인정하니까 너희들은 적합하지 않으니까 안 돼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양아치들이네. 내정 간섭이죠 이건. 근데 이거 거의 강도 아니야, 강도? 날강도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가 어떻게든 이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한테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베네수엘라의 금이 가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 대놓고 미국하고 유럽이 합심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쿠데타를 모색하고 있는 참 특이한 형국이에요 지금. 정면 대결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 실제 국민들은 좀 어떤가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나요? 지금 연신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도되는 것만 보면은 지금 베네수엘라의 여론이 마땅히 후안 과이도한테 가야 한다는 입장을 쓰여져 있어요, 편향적으로. 근데 민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민심은 어떤가요? 베네수엘라 국민의 86%가 미군의 군사 개입을 동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미국인의 81%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의 안 해. 베네수엘라이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압도적인 베네수엘라의 민중들이 이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고요. 이 마두로 지지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마두로 대통령과 이제 같은 미군이 왜 이제 개입하냐, 경제 제재 왜 하냐, 이게 당연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의 편을 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명백한 내정 간섭 행위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하고 있고,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서부와 미국과 중러 베네수엘라 간의 대리전 어떤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메르켈이나 뭐 마크롱이나 기본은 트럼프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좋아하는데 왜 같이 힘을 합치느냐.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주의, 뭐 그런 가치를 어쨌든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입장은 베네수엘라의 판도를 바꾸고 싶다는 야망이 숨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 입장과는 다른 길도 있다. 왜 자본주의가 꼭 이게 뭐가 옳은 거냐, 자유주의가 뭐가 옳냐라고 하면서 다른 노선을 또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의 지금 싸움이 크게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터지고 있는 거다. 그만큼 중요해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베네수엘라는 자기 국민과 정치 세력들이 자기 나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맞는데 이 굉장히 이제 강압적인 군사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자기의 자주적인 권리를 지키려는 나라들,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또 그 이제 자주권을 지키려고 나서고 있고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으로 보이네요. 그러고 보면은 이 평화, 베네수엘라 상황에서 봐더라도 단순히 그냥 평화만 중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미군이 쳐들어오겠는데 전쟁 나겠네, 그럼 미국 얘기 들어줘야 되겠네 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평화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기 나라의 자주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지혜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화에 선결되는 게 자주적인 힘,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진행이 격렬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잘 이겨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베네수엘라를 이제 그럼 이 정도로 짚어보는 걸로 하고, 예. 또 어떤 나라가 또 있었던가요? 영국하죠. 그럼 영국은 저번에 이제 브렉시트를 다뤘었어요. 브렉시트를 설명을 다시 하면 너무 기니까 이제 브렉시트를 하려고 하는데 영국 내에서 의견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번 방송으로 제 기억에 맞다면 1월 셋째 주쯤에까지 맞아요. 보면은 어떻게 될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그 투표는 부결됐고요. 어쨌든 지금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그 정부에서는 소프트 브렉시트, 좀 안전하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EU에서 빠져나가자, 이게 최선이다라고 했던 건데, 정권을 잡고 있는 보수당 강경파 쪽에서는 그냥 바로 발을 빼야 한다. 지금 EU가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이렇게 EU한테 빌빌 기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보수당 내에서조차도 반대표가 커가지고 부결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고 있다가 테레사 메이 정부에서 플랜 B라는 걸 내놨어요. 플랜 B는 뭡니까? 어쨌든 3월 29일까지가 시한이에요. EU하고 협상을 한 3월 29일까지 재협상을 하지 않은 이상은 3월 29일에 자동으로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플랜 B는 기존 안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보수당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게 이 하드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메이가 하고 있는 얘기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소프트 브렉시트거든요. 이 안전장치라고 하는 게 지금 주요 쟁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안전장치가 뭐냐면, 이게 지금 영국이 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북아일랜드 지역이 있어요. 아일랜드가 밑에 있단 말이죠. 근데 아일랜드는 예전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했는데, 이 북아일랜드 지역은 영국에서 억지로 신교도들을, 원래 카톨릭 국가예요 아일랜드. 그런데 신교도들을 대거 데려다가 북아일랜드에 이주를 시키면서 그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아일랜드가 독립을 한 뒤에도 그 북아일랜드 지역만 영국의 연방으로 남았던 건데, 근데 그게 영국이 EU에 가입을 하면서 자동으로 좀 해결된 게 있거든요. 원래 이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국경 그 지대에서는 유혈 소동도 많고 전쟁도 있었어요. 꽤 격렬하게 있었는데, 어쨌든 EU라는 틀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왕래가 가능하니까 그런 게 줄어든 거거든요. 잠재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에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국경에 군사를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더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어쨌든 메인이 이런 상황을 좀 막고자 하는 건데, 강경파 측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는 거고요. 어떻게 될까요? 플랜 B는 지금 어떤 반응을 받고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예전 제2 국민투표 하자, 아니 다시 재총선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좀 약간 잠잠해진 것 같고, 노동당은 국민투표를 하자는 거였어요. 정권교체를 하자. 메이의 입장에 동조를 좀 해가지고 이번에 노딜 브렉시트를 위한 합의를 좀 이뤄내자 이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브렉시트를 어쨌든 좀 하자는 거예요. 소프트 브렉시트의 방향으로.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쉽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 영국에서는 아일랜드에서도 그렇지만 계엄령까지 검토되고 있어요. 이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국경지대를 통제를 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되게 엄청난 분쟁이 일어날 게 눈에 뻔히 보이죠. 또 한편으로는 EU의 회원 국가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지다 보니까 국적을 바꾸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원래 영국인인데 아일랜드에 건너가서 아일랜드로 뭐 국적을 바꾼다든지. 영국이 어쨌든 이중 국적이 가능한데, 이중 국적이 가능해? 영국 국적, 아일랜드 국적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럼 EU에서 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영국 국적만 포기하고 아일랜드만 취득을 한다고 하면 난 EU 시민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심지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국에는 지금 이제 독일 나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많이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섬나라인 영국에 건너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영국인들이 대거 다시 고향인 독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통상적으로 수치만 보면은 연 20명 정도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브렉시트가 거의 현실화되면서 자그마치 6,000명이 한꺼번에 자기 독일로 돌아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인구가 6,000명이 졸제 줄어들겠네? 네, 맞아요. EU 회원 국가로서 얻는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떠나는 사람들,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영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저 잘 모르겠거든요. 영국인들이 알아서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종합하면은 기본 브렉시트를 없었던 일로 무효화하는 거는 거의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이고, 소프트 브렉시트를 어떻게 할 거냐, 노딜 합의가 되지 않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국을 다뤄봤고, 또 기억나는 게 프랑스 노란조끼를 한번 다룬 것 같은데. 프랑스 노란조끼 얘기했었죠.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노란조끼가 약간 조삼모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16만 명이 넘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최저임금도 올리고 유류세 인상도 철회하고 복지 정책 다시 높이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연초가 되면서 말을 다시 싹 바꿨거든요. 강경하게 진압을 하겠다 이제. 아 진짜? 마크롱이 아직도 구체불능이네 이거. 이런 인간인 거예요. 네. 자연국가 같은 예. 놈이네. 약간 잠잠해지다 규모가 좀 잠잠해지다 싶으니까 자기 본색을 드러낸 거고요. 네. 여기 또 반발해가지고 노란조끼가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 같은 걸 만드는 건가요? 당을 좀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 유럽은 좀 특이한 게 네. 지역 국가에서의 총선이 있고 한편 EU의 회원국이에요 프랑스가. 그래서 유럽 의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선거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거기에 진출해보겠다는 거고. 유럽 의회는 권한이 좀 있나? 그쵸.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금 영국 말씀드렸는데 뭐 유럽이랑 뭐 영국이랑 협상을 했으면 유럽 의회에서 뭔가 논의가 되겠네. EU의 정책 그러니까 브렉시트 같은 정책도 유럽 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한다. 그쪽부터 하겠죠. 이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3%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꽤 나온 거고 네. 한 3위 정도 나온 거고 지금 정부 정당 여당이 24%인가? 극우 진영이 17%니까 13%면 대한 정당으로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하겠네요. 예, 해볼만 하다는 거고 또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 중심에 선 게 간호조무사 출신 여성이에요. 네. 약간 사회적 소수자? 약간 그동안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노란조끼의 열풍을 바탕을 해가지고 새로운 민중 중심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마크롱 제발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크롱도 뭐 개인이 뭐 또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또라이도 많은 말이지만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볼 거는 사실 어떤 자본가 집단 그리고 기득권들이 자기 기득권을 이제 지키려고 어떻게든 하는 과정에서 민중들은 피해를 이제 보는 거고 예. 대통령이 더 또라이면은 그게 더 심한 거고 덜 또라이면 조금 덜한 거고 뭐 어차피 이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정말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결국 민중이 권력을 쥐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참 고무적인 긍정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다룰 게 많으니까 좀 빠르게 가고 있는데 더 합니까? 네, 미국 셧다운 얘기만 마지막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80만 명 넘는 공무원들이 월급도 못 받고 일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국립공원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쓰레기하고 변기가 넘쳐나고 있고. 끔찍하네요. 네. 지금 북미 평화 협상이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 실무진은 어쨌든 월급을 받아요. 이렇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하위 공무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있거든요. 공무원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 자체가 안 돌아가고 있었다. 닫혀 있었다는 거고. 이게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있었던 건데 연방정부 폐쇄. 네, 한 30 며칠 했죠. 한 달 넘게. 예. 트럼프 정부에서 갱신을 해냈습니다. 훌륭하네요. 예. 지금 샷다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일시 봉합됐습니다. 일시 봉합됐다? 그동안 쟁점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게 멕시코 국경지대에다가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5조가 넘는 돈을 거기 투입하겠다는 거였는데 일단 그 건은 얘기 안 하고 일단 예산안만 통과가 된 거예요. 그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 그래서 그건 또 다음 달에 또 논의를 해보자고 넘긴 거예요. 이 셧다운을 사실 생각해보면 정부가 파업한 거잖아요. 국회, 의회를 상대로 의회가 자기 예산 정책을 안 받아주니까 아이씨 그럼 나 안 해.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건. 그래서 약간 초유의 사태를 일단 트럼프가 파업을 풀고 일단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국민들의 트럼프에 대한 반응이 좀 싸늘한 편인 것 같고요. 나라가 잘 안 돌아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지지율도 역대 찢었지? 34%쯤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분석으로는 이런 상황이니까 트럼프한테는 더더욱 수단이 북미 정상회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북미 정상회담의 극적인 결과를 도출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결국엔 이게 미국이 어떤 정책 뭐 이런 걸로 단결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뭔가 하려면 할수록 정치적 혼란이 이제 극심해져가는 양상인 것 같은데 망국의 이제 징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잘 나가는 국가에서 그런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단결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나가려면 단결이 잘 돼야 돼. 그래야지 밖으로도 뻗어나가고. 그런 면에서 미국이 뭘 해도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분열하고 사분오열하는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AS는 다시 돌아올 거고요. 네.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다뤘지만 얘기가 없었던 그 나라들의 각 지역의 뒷얘기를 다시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만 보시면은 약간 얘기가 빠르게 진행돼서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방송을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설날도 끝났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면 좋을까요? 북미 정상회담 기다릴게. 네, 북미 정상회담 기다릴게. 2월 말로 예정된 날짜가 지금쯤 발표됐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죠. 네,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면서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정성기를 힘차게 열어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희망찬 2019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9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왠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